네, 그럼 절대 전략으로 다음 주 어떤 증시가 펼쳐질지 살짝 내다보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요? 어, 이 조용함은 폭풍 전야일까, 동트기 전 고요함일까로 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다소 좀 이런 잠잠함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한마디를 이렇게 달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4월 들어서 12거래일 중에 코스피가 지금 11거래일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종가인 3,198.6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회복했던 3월 25일 이후로만 계산해보면 지금 17일 중에 14일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올해 가장 높은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4월, 외국인 또한 2조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전 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진 않지만 상승 피로감의 누적 외에 우려되는 두 가지 요인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낮아진 변동성인데요. 4월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상승한 것은 하루뿐입니다. 하루뿐이고 1분기와 비교해서도 지수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 지수 역시 1년 내 최저치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3월 중순 이후로는 눈에 띄게 일간 변동성 또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량 감소인데요. 4월 평균 거래대금 14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지난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대비로는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개인 매수세 역시 좀 둔화되는 모습 4월 들어서 그리고 외국인까지 거래 비중 자체가 줄어든 점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씩 거래량은 오르고 있지만 증시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좀 미온적인 것은 고점 돌파를 앞둔 응집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재에 대비하기 위한 눈치 보기인지 해석이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에 투자 전략에서 이 물음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은 그때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네. 오늘 시장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것들 보세요? 우선 존슨앤존스, 미국의 J&J 백신 접종 중단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 호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사상 최초로 34,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모든 거래일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상승세를 지금 시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배당 지급일 당일인데요. 오늘 당일을 맞아서 보합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화학이나 해운업종,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강세를 좀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인터넷주 중심으로 코스피, 그리고 제약 및 IT를 중심으로 코스닥을 좀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베이시스 하락으로 현물 매도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 외에 의료정밀과 운수창고 쪽이 괜찮았고, 섬유의복이나 기계은행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이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나스닥이 2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탓으로 강보합세 보여주었고요. 특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등 국내 코로나19 백신 제약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말씀드려보면 지금 거래소에서는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까지 한국석유가 재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편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 롯데 정밀화학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등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 외에 윤석열 테마 크라운 제과 그리고 청와대 초청 행사 소식에 임팩 등이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인데요. 장 후반 외국인 순매수세 확대와 더불어 그야말로 제약 바이오주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전에 말씀드렸던 러시아 코로나 백신 생산 소식으로 휴온스 그룹이 포문을 연 것 같고요. 그 외에 휴메딕스, ST팜, 세운메디칼 등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신라젠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M2N이라든지 진단 시약 키트 생산 이슈 바이오다인 또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쭉 살펴주셨네요. 다음 주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 알려주실까요? 우선 다음 주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오늘 같은 경우 좀 주춤했지만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상장에 따른 관련주의 움직임입니다. 상장 첫날 30% 이상 급등하면서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코인베이스. 시장에 큰 이정표가 되어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일일 거래 대금이 코인베이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서 시가총액 10조 원 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 변동성이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이러한 변동성 이어질 것 같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두나무 지분 8.1% 들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 액면 분할 후 첫 거래일 강한 모습을 보이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의 경우에 이제 자회사들 지분까지 합치면 두나무의 실질적 지분이 20%가 넘습니다. 그 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대성창투 등이 두나무 상장 기대감 속에 가파른 상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어떤 부정적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서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자회사들과 그 관련주들이 올 한 해 계속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면 양호한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인베이스 상장하고 코로나19 쪽 이쪽 봐주셨네요. 그 밖에도 다음 주에 뭐 실적 발표라든지 그리고 지구의 날 뭐 이런 모멘텀들 일정들도 많은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그 다음 주 특이사항 중에 지금 코로나 백신과 제약 바이오 테마에 대한 언급을 잠깐만 드려보면 지금 요 며칠 가장 뜨거운 섹터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개인적으로 위탁 생산, 기술 이전, 실적 호전 여러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섹터인 만큼 최근의 열기가 단기간 내에 가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접종 중단 소식 등 국내 백신 개발 기대가 증가하는 건 어쩌면 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는데요. 코스닥과 바이오에 관한 얘기는 제가 투자 전략에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섹터에 이제 주식을 접근하실 때 예측이나 희망, 기대보다는 사실과 대응 관점에서의 철저한 단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만큼 손절도 과감히 해내셔야 수익률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섹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내에서 키우는 것은 많이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기본적인 사실인데 다들 알고 계신데 결국에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기준선을 딱 정해 놓아도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잠잠함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의미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차장님 의견하고요. 또 다음 주에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우선은 최근의 경기 지표 회복과 외국인 수급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글로벌적인 상황들이 코스피의 전 고점 돌파 시도를 좀 예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연준 의원들의 긍정적인 발언, 완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성장주였던 IT와 2차 전지 쪽으로의 외국인 매수세, 게다가 이제 개인의 유동성이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중소형주 강세장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중소형주 강세장에 대한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으로는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까지 국내 대형 시클리컬 주식 중심으로 연간 실적 추정치 올랐었고 주식시장 또한 이를 반영했지만 어쨌든 향후 이익 모멘텀이 완만해지는 국면에서는 이익과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는 아까 말씀드린 제약 바이오와 같은 중소형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코스닥 지수 지금 20년 7개월 만에 천선 돌파했습니다. 21년에 걸친 회복 기간 동안에 시가총액은 8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CB나 BW 외에도 지금 IPO도 시총 증가에 좀 기여하는 모습이었고요. 4월 들어서 지금 코스닥이 5% 이상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랑 삼성전자 3%대 상승 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스닥이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 대비 상대 강도로 보면 아직도 역사적 절전 수준이라는 점이고요. 물론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확연히 개선된다면 다른 경우도 고려해 볼 만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좀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도 지금 중소형주 매력도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의 경우에 이제 아직 백신 접종률 한 자릿수 머무르고 있고 경기 회복 속도가 미국에 비해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실적 추적 상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월 대비 55% 감소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 14조 원인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는 12조 원. 그래서 1월 대비 20% 감소. 상대적으로 방어 중인 부분 또한 코스닥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둔화되는 이익 모멘텀 그리고 거래대금 감안했을 때 포트폴리오 내에서 코스닥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이 유리한 구간이라는 생각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 최근 코스닥 시장 상승 주도했던 업종, 이익 개선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라는 겁니다. 가치주 섹터 비중이 성장주보다 훨씬 낮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연간 투자 매력 자체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지나치게 높게 잡지 마시고 단기 보유 후에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관심 깊게 보고 계신 종목군들 이 시간에 몇 가지 주셨잖아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리고 또 앞서 주셨던 LG상사도 알게 모르게 가서 또 신고가 쓰고 있더라고요.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세요? 우선 그 지난주에 이어서 중소형주 비율 확대 차원에서는 세로닉스, 2차 전지의 세로닉스와 뭐 소재 부분, 이녹스 첨단 소재 거듭 말씀드리고요. 연간으로는 계속해서 차화전 주도주 그리고 철강과 에너지 쪽 트레이딩 매매가 유효할 것 같은데, 단기 트레이딩이 뭐 자신 있는 투자자라면 오늘 오후 수급을 보니까 ST판과 아이진 또한 붙어볼 만한 자리인 거는 같습니다. 바이오도 좀 담아볼 때다.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바이오주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이 종목군들 흐름도 좀 체크하면서 다음 주 대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입니다. 물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과연 이 조용함이 앞으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락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손 차장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의 방향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아직까지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런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는 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몇몇 종목군들 앞서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쪽 나왔는데요. LNF 너무 올랐다 싶으시면은 지분 가지고 있는 세로닉스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죠. 바이오주 ST팜이나 아이즈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몇몇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스터 진단 아직까지 진단 신청 받고 있거든요. 2128-3388번 활용해 주시고요. 주말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